의 보호와 암세포 파괴에 관여.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세요. 암에 대해서 인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면 병원에서 하는 항암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를 하신다면 내가 암으로부터도 예방이 된다라고 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 번째가 독성 미네랄이나 환경 호르몬을 중화를 시키는데요. 제가 양자 측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내 몸에 어 중독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소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드신다면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바깥으로 인제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 번째가 글루탄에 의한 염증 감소와 알레르기 감소에 도움이 된다. 요즘 비염이 되게 많이 이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남자들만 비염이 걸린다라고 인제 병원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비염이고 여성은 비염이 20%도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요. 남녀노소 없이 비염이 많이들 인제 앓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 보시면 옐로 케어를 인제 많이 권해 주세요. 옐로 케어를. 근데 비타민 C가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비타민 C가 없는 상태에서 보다는 비타민 C와 옐로 케어를 같이 저희가 권해 드렸을 때 이 옐로 케어의 효과가 더 2 배, 3 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전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11 번째가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보시면 저희 이 다이어트 바디킷 세트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인제 바디킷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많이 챙겨 먹는 게요. 비타민 C랑 칼슘이에요. 얘네는 좀 과용해서 드신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2 번째가 DNA 산화 예방과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A, C, E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 항산화 영양제로 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피부와 점막을 코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활성산소를 흡착하는 거를 흡착해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세포막의 산화를 예방하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 C만 하나만 잘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A, C, E 세 가지를 잘 챙겨 드셔야지만 항산화에 전체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중에 인제 항산화 비타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A인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 비타민으로 들어가요. 근데 비타민 A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인제 눈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지만 1 차 면역 강화를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포의 점막이 1차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1차 면역의 1차 그 점막의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거에 대표적으로 이 비타민 A를 권해 드리겠고요. 문 어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과잉으로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물성 비타민 A 같은 경우는요. 흡수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동물성 비타민 A가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잉으로 갔을 경우에는 불임이라든가 피부 발진, 탈모 그리고 폐암이 유발이 되는데요. 이 대부분 인제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A는 합성이에요. 그 합성을 드셨을 때 폐암이 유발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로틴 플러스라고 이거는 인제 비타민 A 전구체거든요. 비타민 A 전구체다 보니까 많이 드신다고 해 갖고 과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비타민 A에 얘기를 하는 게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고환이나 난소 기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불임이 있으신 분들한테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불임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섭취를 해 주셔야지만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면역에 관여를 참 많이를 하는 이유가 어 이 비타민 D가 아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뒤에 또 있어요. 비타민 D가 면역이나 감기 예방에 하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성 갑상선 질환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또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의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부족할 때 호르몬에 관련된 암을 유발을 해요. 주로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은 갑상선암 막 이런 쪽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쪽의 암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가 기억력 감퇴, 치매, 불면증, 편두통 등을 결핍이 있을 때는 오는데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써 놨지만 연어, 표고버섯 뭐 이런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흡수를 잘 못한대요. 그리고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광합성 이 햇볕을 받아야지만 자외선을 받아야지만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외선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권장을 해요. 비타민 D 주사를.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타민 D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보통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는 과잉이 되거든요. 우리 몸은 과잉으로 그걸 인식을 해서요. 지방에다가 그걸 저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비타민 D가 지방에 저장을 해서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지방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쓰이질 못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비타민 D를요 빼내서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잉으로 해서 지방이 축적이 돼서 그게 야금야금 빼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지방이 그게 분해가 돼야지만 거기에 쌓여 있는 비타민 D가 쓰이는데 내가 지방을 분해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냥 내 몸에 노폐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이 비타민 E도 인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타민 E도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 작용을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와 함께 공해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를 해요.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바이러스긴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폐를 보호할 때 비타민 E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염이나 관절염에 되게 도움이 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만성질환 등 질병을 개선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피부 건조라든가 근육통, 현기증, 면역 저하, 불임, 노화 이렇게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저희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임인 분들한테 비타민이 저희 세몬 오메가 3를 엄청나게 메가로 드시게 하신대요.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불임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피부 탄력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피부 탄력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좀 과잉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는요. 혈액 응고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K가 예전에는 별로 각광을 못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비타민 K도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칼슘 침전물을 제거를 해서요.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에 플라크를 제거를 하면서 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말고 인제 칼슘
우리가 인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잖아요. 그것이 쓰이고 남은 것들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K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오스테 오스테오칼신이라고 그래서 이 칼슘을 다시 접착시키는 달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칼슘을 먹는데 뼈에 이게 딱 접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접착이 안 되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접착을 하는 단백질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또 활성화가 시켜서 칼슘을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요. 항생제를 복용을 했을 때 비타민 K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생제나 와파리는 같은 거 아스피린 뭐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는요. 그게 흡수도 안 되고요. 또 그거에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K 내가 항생제를 좀 자주 복용을 한다라는 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꼭 드셔야 되고요. 이 비타민 K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제2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비타민 U인데요. 이거는 궤양 치유 비타민이라고 해서 저는 이 비타민 U를 양배추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양배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 갖고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면 위궤양을 치료하고 위염을 치료하신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U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양배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열의 불안정해요. 그래서 내가 양배추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양배추에 만약에 비타민 U가 10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삶거나 뭐 하는 순간 이게 불안정한 불안정해지면서 흡수율이 확 줄어들어서 5%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양배추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보조식품으로 꼭 하시길 제가 요거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미네랄로 넘어가는데요.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신체의 4%를 차지하고 있고요. 얘네는 인제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도 쓰이고요. 혈액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 이완,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고요. 체내 체액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체액 수분 평형을 유지를 하는데요. 그게 뭔 얘기냐면 pH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대사에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 70여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다량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많이 쓰이는 미네랄로 보시면 되고요. 미량 미네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중에 인제 칼슘 미네랄 하면 많은 분들이 칼슘을 대표적으로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칼슘은요. 우리가 딱 칼슘 하면 뼈랑 치아를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1% 세포와 체액이 존재하면서 생리 조절을 기능을 하는 이 1%의 칼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1%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은 기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의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다 그러면 신장에서 다시 한번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시 한번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는 신경 흥분 전달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요. 이 칼슘이 저는 심장 쪽이나 혈관 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심장마비라든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혈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을 쪼끔 메가로 드시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도와주고 있고요. 당뇨를 예방을 하는데요. 이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병 중에 약 한 140 가지 정도의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47 종의 효소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갖고 있는 효소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요. 그거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슘 같은 경우는 먹어도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인제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지만 이 칼슘은 내가 섭취한 거에 10에서 30%만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쓰이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칼슘이 어떤 칼슘인지가 되게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해조 칼슘, 저희 칼맥디 같은 경우는 해조 칼슘이라서 흡수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대 1의 비율로 드셨을 때 가장 좋은데 이것을 다 따져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2대 1의 비율이 들어가 있는 칼맥디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뼈에도 아까 칼슘과 같이 뼈에도 관장을 하지만요.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지방이 에너지로 대사가 되는 데 얘네가 마그네슘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을 또 치료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00여 개의 효소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육 활동이나 신경계를 또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 이동, 그다음에 장기 연동 운동, 그다음에 근육 운동, 그다음에 심장 이런 쪽에 많이들 쓰이는데요. 양자를 측정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소장, 대장의 연동 운동이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또 하나 저는 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얼굴 탄력이 떨어질 때도 얘네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내 모든 근육이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을 하면은요. 우울증이나 신경계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그다음에 공황 발작, 불면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심장마비, 부정맥,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공황 발작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슘도 처방을 해 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인데요. 인 같은 경우는 요즘 엄마들이 되게 피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턴트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이 안 좋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 인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어 DNA와 RNA 구성 성분으로요. 세포 분열과 유전에 관여를 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 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막과 핵 등 구성 요소로서요. 지방의 운반이라든가 흡수에 관여를 하고요. 이 인이 인지질의 원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 같은 경우는 과잉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부족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식욕 부진이라든가 흥분, 피로, 그다음에 호흡이 불규칙하고 체중의 변화가 심해요. 왜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비만으로 간다든가 이게 체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도 이 인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나트륨인데요. 요즘은 저염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을 유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혈액의 pH를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이 소화액의 재료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염을 하셔도 소화기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근육 운동이나 뇌의 신경 정보를 전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요즘에 과잉으로 먹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과잉으로 먹었을 때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거 다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위 점막에 점액층이 있어요. 그것을 파괴를 하면서 각종 궤양이라든가 위염 뭐 이런 염증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을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이 속쓰림이나 이런 게 좀 자주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인제 쪼끔 저염 식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콩팥과 혈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가 과잉이신 분들이 단백뇨가 많아요. 그래서 단백뇨가 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필히 저염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네 같은 경우는 결핍이 됐을 경우에는 혈압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저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저염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면서 구토라든가 그다음에 정신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인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수분량을 조절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수분 섭취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수분 섭취는 세포 밖에 있는 수분 섭취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세포 안도 수분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이 칼륨이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한 수분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칼륨은요. 효소의 형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로 어떠한 게 있냐면 갑상선 호르몬에 적절한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 갑상선 하면은 요오드를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칼륨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는 거에 반응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단 것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당뇨를 좀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황인데요. 유황 같은 경우는 종류가 3 가지가 있는데 이 3 가지를 저희가 인제 많이들 드시는데 가장 유황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루 필요량이에요. 최소 1,500 밀리그램인데요. 이 1,500 밀리그램을 드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보조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이 유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절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경계 쪽으로는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편두통,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에서는 알레르기, 그다음에 자기 면역 질환, 그다음에 감기, 독감 이런 것들에 유황이 되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사에도 유황이 도움이 되는 게 당뇨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얘네들이 이 저항성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 같은 경우는 굳이 관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쪼끔 이렇게 드셔 주신다 그러면 항산화라든가 해독 작용 같은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황도 꾸준하게 요즘은 섭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철분인데요. 철분 같은 경우는 ADHD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철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 신체적 아이들한테 거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부족할 때 학습 능력을 저하하고요. 짜증이라든가 집중력을 저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산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철분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르티닌이나 콜라겐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할 때 이 철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카로틴 A로 전환했을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철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드신다고 하더라도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타민 A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철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빈혈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제가 좀 전에도 저희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뉴트리 더블 X라든가 이런 걸 드실 때 물에다가 드시는 경우 많은데 왜 밖에서 드실 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커피에다가 이렇게 삼켜요, 제가. 커피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삼키는데 아니면 이렇게 커피 아니면 뭐 차 종류랑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꼭 물과 함께 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굴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딱 하나 항산화 효과,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영양소라는 거. 이렇게 2 개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과잉이 되기에는 조금 그런데 여드름이나 부신 기능 부전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구리가 과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고 과잉 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차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구리가 과잉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적 증후군 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구리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과잉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구리 과잉인가?' 이런 생각도 쪼끔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핍일 경우에는 빈혈이라든가 탈모, 탈세 그리고 성장 부지, 면역력 저하 그리고 불면증, 통풍, 만성 피로 그다음에 부종 이런 것들이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불면증에 좀 많이 처방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연인데요. 아연 같은 경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그 아이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인제 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아연 같은 경우는요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생성하고 항산화 효소를 생성을 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동맥을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면역 강화라고 그래서 SOD 이 SOD를 만드는 데 이 아연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결핍이 됐을 때 성장 장애라든가 면역력 저하, 우울증, 그다음에 탈모, 식욕 부지, 여드름, 피부염, 당뇨, 암의 또 원인이 되고요. 저혈압이라든가 기억력 감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못 드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애들만 봐도 굴을 잘 안 먹거든요. 굴에 아연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이렇게 섭취를 못하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품 중에 유산균 거기에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저는 인제 따로 그 밸런스 위드인 말고 그것도 같이 해서 먹이는 편이거든요. 오전에는 포로 그다음에 저녁에는 캡슐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셀레늄, 셀레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영양소 어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셀레늄은 그래서 꼭 보조제를 드셔야 되는 건강 보조제로 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네랄 중에 대표적으로 비타민 C랑 미네랄에서 비타민 C의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보다 1970 배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암세포도 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와 함께 섭취를 했을 때 이용률이 20 에서 30 배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셀레늄을 드실 때 비타민 E와 같이 섭취를 하게끔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희 더블 X와 세몬 오메가를 같이 드신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리고 폐와 심장 그다음에 간장의 기능을 향상을 시켜서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 개선 효과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 면역 저하라든가 노화, 여드름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오드인데요. 요오드 같은 경우는 인체에 최대 축적할 수 있는 양이 1,500 밀리그램이래요. 그래서 갑상선에는 3% 그다음에 지방과 근육의 70% 그다음에 피부의 20%를 축적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요오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인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분비를 돕는 거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영양소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많이 모든 세포에 다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래서 이 요오드 같은 경우 결핍이 일어났을 경우 첫째적으로 인제 저체온이 와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세포라든가 포도당
순환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세포에 포도당이라든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췌장에서는 과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이게 또 섭취를 또 과다 섭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오고, 그리고 비만이 오다 보면은 비타민 D의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혈압과 당뇨가 발병이 되고요. 이러한 이게 혈압과 당뇨가 발병이 되면 또다시 인제 저체온으로 이게 증상이 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제는 심장이라든가 암이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이 결핍 설문지를 제가 띄어 놨는데요. 이 결핍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셔 갖고 내가 요오드가 부족한지,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결핍 때문에 이 갑상선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망간, 크롬, 몰디브덴 이렇게 세 가지 그 외의 영양소인데요. 요즘에 인제 저희 XX에 추가된 게 몰디브덴인데, 이 몰디브덴 같은 경우는 질소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저희 몸에 인제 질소에 대한 대사를 관장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인제 몰디브덴으로 인제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물인데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가 부족했을 때 갈증을 느끼지만 10%가 부족했을 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분 섭취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물에는 꽤 많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도 공급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노폐물 제거, 그다음에 체온 조절, 그리고 세포, 뼈, 근육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뇌와 근육에는 75%의 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혈액은 94%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같은 경우는 25%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같은 경우는 좋은 물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이라는 거는 미립자가 없어야 되고요. 유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해야 되고요. 용종 산소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오염이 안 되는 것이어야지만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프린, 이거 하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물내재 영양소인데요. 요즘에 인제 이 식물내재 영양소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컬러푸드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라든가 혈관 건강에 인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 항노화, 그다음에 면역력, 심혈관, 피부, 그다음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눈, 뼈, 그다음에 세포 건강,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심장, 뇌, 뼈, 그다음에 노화 이쪽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은 항암, 면역, 그다음 뼈 건강, 혈관 건강에 인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흰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제일 못 드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노란색이랑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부러 인제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래서 암이라든가 염증, 그다음에 당뇨, 박테리아 같은 거 예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펜이라고 그래 갖고 심장 질환, 그리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알리신 같은 경우는 항암, 항균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알리신이라고 하면 이제 마늘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알리신도 있고, 그다음에 퀘르세틴이라고 해 갖고 이게 뭐냐면은요, 지방을 산화를 방지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산화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그러한 지방들이 산화가 되면서 많은 병을 야기를 시키는데, 이 흰색 그 푸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 식물내재 영양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 대신 이거에 잘 못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
유기농 재배가 돼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기농 재배가 되지 않고 하우스 재배나 아니면 다른 또 어 그거 뭐지?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식물내재의 영양소가 우리 채소라든가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자재에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이 식물내재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드시질 않아도 돼요. 뭐 뭐 칡즙 뭐 아니면은 뭐 양파즙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더블엑스에 있는 그 마른 몸 모양의 그 두 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 내재 영양소까지가 인제 마지막 영양소를 모두 끝낸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인제 질병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환계라든가 소화계 이런 쪽으로 해서 처리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강의가 들어가고요. 영양소는 까지는 오늘로 다 마치겠습니다.